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소개할 책은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소설입니다. 사랑을 타인을 이해하고 글쓰기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게 소설을 읽으면서 각 인물의 감정 표현이나 묘사를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설평을 하게 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예전 독서 모임을 위해서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몇 권짜리 책이 아닌 400페이지 조금 넘는 분량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주제인 장편소설. 작가분 말로는 80년대 빈티지 산파라고도 했다는데, 소설의 시대적 감각적 배경을 잘 이야기한 80년대 빈티지 산파 이야기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장편 소설임에도 트리우마를 가지고 있는 3명의 주인공과 주요 인물 몇 명으로 집중력 있게 각 인물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액자 형식을 가진 이야기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결말까지. 눈을 맞으며 그녀는 서 있었다. 그 해에 첫눈이 내린 날이었고 19살이었던 내가 정확히 20살이 되던 날이었다. 길고 쓸쓸히 이어진 빈농과 드문드문 서 있는 나무들, 창밖의 어둠과 덜컹이어 교회를 달리던 버스가 생각난다. 아무리 달려도 아무도 서 있을 것 같지 않은 풍경이었다. 했을까? 그 팔이 부러진 허수아비 같은 표지판과 작은 정류장이 보일 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모니카로 부는 올드랭 사인이 잡음이 심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을 거라고. 서늘한 창에 이마를 기댄 채 나는 생각했다. 어스럼도 사라지고 줄곧 따라붙던 밤이 버스를 전만치 앞질러간 느낌이었다. 지나쳐도 하나 이상하지 않을 그 정류장을 10여 미터쯤 지나친 후에야 버스는 멈췄었다. 기울어진 표지판의 그림자가 끝난 곳에서 그녀는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미처 발을 내리기 전에 버스가 출발했으므로 잠시 균형을 잡으며 땅이 움직이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지구는 돌고 있었고 있을 거야. 보이지 않아도 자신의 궤도를 순항하던 그날의 달처럼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볼 수 있었다. 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기다렸잖아. 그런 말을 나눈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소리를 서로가 속삭인 기분이었다. 내면의 귀가 듣는 내면의 소리처럼 그때의 어둠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달빛이 스며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인사를 나눴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체온을 빼앗긴 그녀의 손과 빠르게 들판을 가로질러 사라지던 길고 긴 기차의 불빛이 생각난다. 우리는 한동안 그 불빛을 응시했고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눈길을 걷기 시작했다. 조금씩 그녀의 얼굴에서 입김이 피어올랐다. 주변의 어둠 때문에 그것은 선명했고 주위의 고요 때문에 눈이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사람들처럼 표정 없고 쓸쓸한 초설이었다. 그 길은 뚜렷이 기억에 남아있다. 헐벗은 채 드문 서 있는 나무들, 주변의 농가 불 꺼진 공장들, 무엇 하나 이름을 알 수 없던 개천과 언덕들. 겨울은 많은 것들의 이름을 빼앗아 간다고 눈을 맞으면 나는 생각했다. 줄기와 가지만 남아 그저 알 수 없는 나무들과 지면마저 사라진 채 사얕은 오솔길.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나는 이름 모를 그 길을 걷고 또 걸었다. 다만 조금씩 서로의 손이 따뜻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이 전해주던 체온과 기분,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감정.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얼음 속에 흐르는 물처럼 손을 타고 흘러대는 느낌이었다. 이상하리만치 나는 슬퍼졌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녀는 울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흐르고 불확실한 그녀의 얼굴 위로 몇 점의 송이 눈이 사선으로 떨어졌다. 겨울이 흘리는 눈물처럼, 혹은 그녀가 흘린 눈물처럼 눈은 그녀의 뺨 위에서 말없이 녹고 사라져갔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을 더 꼭 쥔 채 그저 나는 걷기만 했다. 20살은 그런 나이였다. 어떤 책에서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낭독을 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극찬한 말들이 있더라고요. 왜 극찬했는지 알 수 있는
작가분의 섬세하면서도 감정성을 장악하는 글솜씨, 필력, 그로 인해서 소설의 첫인상이 곧 주인공의 사랑에 대한 느낌과 서정감을 동화시켜주며 소설의 시작은 눈 내리는 겨울의 차가움과 고요함을 살려가면서 사랑했었고 사랑하는 두 남녀의 감정성을 미묘하게 잘 살리면서 저를 책 속 주인공들 바로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으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두 명의 남자로 작가분의 말로는 80년대 이후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가족에게 상처받은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의식하면서 의식하지 않으려는 강한 척하지만 여백을 아쉬워하는 인물들입니다. 의외로 여자 주인공이 여태까지 나온 소설, 드라마, 영화에서는 보기 힘든 캐릭터였어요. 추녀, 못남, 누구나 옆에 가길 꺼려하고 기억에 남을 정도로 못생김,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은 요소였지만 그게 이 소설이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한 작가의 분의 의도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 세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갓 20살이 된 주인공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의 인물과 줄거리 속이었습니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00%는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저한테는 100%는 아니지만 제가 몸과 눈으로 봐왔던 배경과 흐름이라 더욱더 몰입이 되는 게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 특유의 냄새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글로 잘 나타내고 있었어요. 극중 주인공이 삼수한 후 대학교를 입학한 후에 군대 갔다 복학했으면은 저랑 같이 학교 생활을 했을 복학생 정도? 그런 나이와 시대적 배경, 거기에 걸맞는 소소한 묘사들과 표현들이 이 소설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 중 하나였어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 갓 사랑을 알아가는 이야기라, 20살의 어색함과 풋풋함에 대한 이야기라, 거기에 대해 감정 대입을 해가면서 해보려고 읽어내려간, 하지만 전 경험하지 못했던 20살의 사랑을, 그 감성들을 전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에 대입시켜서 감정선에 맞춰보고 읽고 있자니 다시 20살의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는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던 어떤 감정들과 표현들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다 읽고 나서 느낀 사랑,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사랑이 난다고 한다지만 감정에서 일어나는 묘한 끌림이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 저 나이에 나는 대체 뭐 한 거야? 왜 난 저 나이에 저 시기에 사랑이랑 누구도 사귀어보지 못한 거지? 난 뭐 한 거지? 뭐 한 거야 대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주인공인 나는 비록 가족을 배신했지만 영화 배우인 아버지를 둔 나름 잘생기고 멋진 녀석일 뿐이고, 또 다른 남자 주인공인 요한 역시 예쁘고 분위기 있는 영화 배우인 어머니와 비록 불륜이었지만 재벌 아버지를 둔 멋쟁이 차가운 도시남이었거든요. 그들이 소설이 하는 공간에서 사랑을 했었고 그 감정을 느끼고 했던 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되면서도 알 수 없는 괴리감과 묘한 열등감들, 그런 것들을 느끼고 꽤 좋은, 읽을 만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줄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소설은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죠. 주인공의 그리고 소설에 나오는 각 인물에, 아니면 저처럼 그 인물들 바로 옆에서 듬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오랜만에 읽은 이 소설에서 각자의 트리마가 사랑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보는지를 넌지시 바라보며 그런 나이에 사랑이라는 걸 못해본 소설 속 주인공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했던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꽤나 오래지만은 재미는 있었어요. 작가분의 남다른 글쓰기와 묘사, 그리고 남녀 주인공의 말을 따른 색상 배치와 뚝뚝 끊기는 듯 일부러 흐트러 놓은 듯한 문단과 문장의 재별, 그리고 그 흐름들, 형식적인 틀감 인에서도 서평을 하게 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들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였어요. 재미있고 흥미로운 색다른 사랑 이야기를 접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하는 바이고요. 반나절만 집중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속도감과 몰입감을 보여주니까 이번 주말 이용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글쓰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 필사를 해서 작가의 문체를 따라하고 싶은 분들에게 작가분이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 시를 전공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필사나 따라하는 거를 했으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 역시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글을 써보고 연습해 본 뒤에 자신만의 틀을 만들었다고 하니 그만의 멋진과 글뽀대가 나오는 게 아닐까요? 이 책을 읽고 따라한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냥 한번 해본 이야기고요. 이상 죽은 왕년을 위한 파반노의 서평이었습니다.